아이 씨 진짜 이거 나를 얼마나 개 호구로 이 씨들 다 뒤.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게 제가 움직이고 싶다고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지팽인입니다. 2024년 7월 23일 끝까지 가면 자신이 다 이긴다던 구제역은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구제역을 집행하였습니다. 인터뷰를 하기 위함은 시청자,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물어보며 집행을 하기 위함이었고 절대 옹호하거나 도와줄 마음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백 개의 댓글 중 몇 가지를 추려 질문을 하였으며 집행인 채널에서 답한 구제역의 말들이 거짓일지언정 결국 구속된 시점에서 진실은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도대체 구제역은 뭐가 그렇게 당당했는지, 끝까지 가면 다 이긴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는지,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을 건지 등등. 구속 전 구제역의 마지막 집행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행인에게 집행당하는 구제역입니다. 집행인에게 집행당하면서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현재 인터뷰에 응하게 된 이유에 설명드리자면, 아무래도 해당 논란 이후 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졌고, 그러다 보니 현재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저에 대한 반론권을 진행하지 않고 저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하다 보니 의도치 않은 오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단톡방에서 카라큘라를 이제 비난하고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거나, 혹은 제가 이제 수익 창출이 막히자 이제 틱톡으로 진출했다는 등 이러한 이제 확인되지 않은 허위 기사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부 허위거든요. 일단 그 단톡방은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이 아니고 저도 아니고 사칭 채널입니다. 그리고 이제 틱톡도 마찬가지로 사칭 채널이거든요. 근데 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워낙에 크다 보니 현재 기자님들이 이에 대한 반론권을 주지 않고 보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에 대한 오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반론권을 주실 분이 거의 없었는데, 집행인님께서 저의 목소리도 함께 내보내준다고 하셔서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럼 본인 신선도는 어떤가요? 제가 볼 땐 좀 상한 것 같은데. 최근 근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맛있는 것만 처먹고 역캠들한테 돈 상납하면서 지냈나요? 현재 저는 쯔양님 이슈가 터진 이후 여러모로 굉장히 바쁘게 지냈어요. 우선 기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연락을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변호사분들과의 미팅도 많이 진행을 했고, 현재 이번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소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변호사들과 시간을 나누고, 또 기자님들과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진중한 대화를 나누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먹을 것만 먹은 게 아니라 뒷돈도 먹었는데 주변 반응은 어떤가요? 열풍 호소인 역캠들은 아직도 오빠 거리나요?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죠.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고, 제 지인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 떠나간 사람들도 많고요. 저를 배신하신 분들도 많고, 여러모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진이랑 카라큘라랑은 어떻게 작전을 짜고 있나요? 지금도 룸사롱 가려고 자주 만나나요? 원래 이제 전국진 카라큘라와는 예전에는 한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다가를 한다던가 술을 마셨다던가 하는 식으로 지냈었는데, 실질적으로 1차 레카대전 이후 이제 한국 온라인 베니처 경제는 해체가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카라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는 솔직히 자주 연락을 했던 거는 맞아요. 그런데 해당 이슈가 터진 이후에는 서로 연락하는 것이 좀 불편해서 연락을 못하고 있고요. 전국진 같은 경우에는 1차 레카드전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박살내고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익명 사이버 레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익명 레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실은 좋지는 않아요. 물론 시청자님들이 보시기에는 익명 레카나 실명 레카 전부 똑같은 사이버 레카로 보이겠지만, 저는 레카들 혹은 기자님들도 전부 사람이다 보니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잘못된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기자님들이나 이제 실명 사이버 레카들은 그에 대한 법적 혹은 여론적 책임을 받는 반면, 익명 레카들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익명 레카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집행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집행인도 익명 레카였기 때문에 집행인에 대한 인식이 정말 좋지는 않았어요. 더욱이 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영상을 만들다 보니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저에 대한 반론권을 보장해준 채널이 다름 아닌 집행인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명 레카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해요. 찌양님 쪽이랑 연락을 했나요? 당연히 찌양님 측이랑 연락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서로 건너 어떠한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기자님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고요. 문제가 된 최우석 변호사가
해촉이 되기 전까지는 전 정말로 최우석 변호사가 찌양님의 고문 변호사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연락을 진행한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해촉이 된 이후에는 뭐 서로 저기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락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양님 쪽에서 고소했다는 내용을 들은 심경은 어떤가요? 일단 저도 찌양님 소속사와 저는 외주 계약을 맺은 관계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찌양님 측에서 뭐 저에게 여러 가지 업무 지시를 내렸었던 적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업무 보고도 정기적으로 들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최우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을 때 뭐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 우리 찌양님과 함께 일을 하던 사이가 아니었냐라고. 그런데 뭐 제가 선의로 접근을 했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선의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이슈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양님 외에 뒷돈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일단 저는 뒷돈이라고 할 거를 딱히 받은 적은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제가 서현민에게 2,200만 원을 받은 이건데 우선 해당 이슈의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고소를 당했었고 불송치가 나온 상태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제가 실제로 서현민에게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저는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영상에서 이제 2천만 원 받으면은 영상 내려주기로 했어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얘기가 왜 나오게 된 거냐면은 제가 이제 서현민의 영상을 내려주는 조건은 서현민이 예전에 이제 3억인가를 사기친 피해자가 있었거든요. 그 피해자가 서현민의 통장은 압류를 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서현민이 이제 피해자분에게 압류를 풀어달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도 영상을 내려달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서현민에게 네가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를 전부한다면 제가 영상을 내려주겠다라는 조건을 건 적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서현민이 이제 3억과 합의금조에 2,2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한 후에 저는 영상을 내려주게 된 거였습니다. 2,200만 원의 경우에도 제가 왜 피해자분이 줬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일단 3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 마음대로 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왜 3억이 넘는 돈을 받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게 사기 사건이고 변호사비로 들어갔고 기본적으로 이제 고소를 취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맡게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합의금조로 2,200만 원을 피해자분이 받게 된 거였고요. 피해자분께서 이제 그 돈을 마음대로 쓰라고 하셔서 저의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변호사비로 사용을 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논리로 저는 경찰에서 지정을 했었고요. 그 결과 불송치가 나왔던 거고요.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이의제기를 통해서 이제 검찰에 올라간 상태인데 아마 검찰에서도 또다시 조사를 부를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소명하고 오겠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어떤 건가요?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유튜버들에게 이제 입막음 비용을 전달하는 것 외에도 찌양님이 당시 일했었던 노래방 그리고 보도사무실에 이제 돈을 전달하는 일이 주요 업무였어요. 일단 제가 이 업무를 맡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당시 찌양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없는 상태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형과도 이전에 한번 다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찌양님 소속사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용역을 줘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더 늘리는 것보단 원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저에게 맡겼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었고요. 다만 저의 이런 행동이 무섭고 협박으로 느껴졌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저의 과실이겠죠. 우선 제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했던 주요 업무는 노래방 도우미 그리고 노래방 보도업소 사장님들에게 이른바 이제 입막음 비용을 전달하는 업무가 주요 업무였습니다. 카라큘라와 원래 어떤 관계였나요? 카라큘라는 실제로 굉장히 친한 관계였어요. 뭐 친한 선후배 사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뭐 조언도 얻고 그런 관계였습니다. 카라큘라와 연락을 하고 있나요? 카라큘라와 지금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멘탈이 정말 심하게 나갔고요. 전의를 상실한 상태이며 이 형 가봐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이 우울해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카라큘라 근황을 알고 있나요? 카라큘라의 근황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이제 유튜브를 은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딱히 카라큘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카라큘라 아내가 전담 세무사가 맞나요? 네, 그 카라큘라의 와이프가 저의 세무사가 맞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거기에 지금 기장을 맡기고 있죠. 구속되기 전인데 하고 싶은 역행이 있나요? 김세혜 씨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을 건가요?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써주신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남은 답변에 대해 전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으로 구재혁 씨에게 묻겠습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던데 기분 나쁜가요? 기분이 나쁘더라도 제가 당신의 기분까지 신경 써주고 싶지 않네요. 그럼 지금 당신의 기분을 노래로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Hey,